저는 아시아인 손님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굳건했던 결심이 단번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남서부의 고즈넉한 도시 바스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바스는 유서 깊은 로마 시대 온천과 조지 왕조 양식의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는 유서 깊은 관광 명소입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각지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민박집은 할머니께서 시작하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요리사로 근무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결과 저희 민박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숙소를 넘어선 정갈하고 맛있는 가정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요리와 동양 요리의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한 메뉴를 선보이며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저희는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며 할머니의 특별한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저희 숙소를 예약하는 투숙객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저희 숙소는 4개의 객실과 2개의 욕실, 4개의 샤워실을 갖추고 있어 최대 8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가정집 분위기와 넉넉한 주차 공간 덕분에 주로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자주 방문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손님들을 마치 가족처럼 대접하며 따뜻한 환대를 베푸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머무는 기쁨을 나누는 일이라고 항상 강조하시곤 합니다. 또한 저희 민박집은 바스의 주요 관광 명소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단연 2000년 전 로마인들이 건설한 로마 시대 온천입니다. 이 온천은 현재까지도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명소입니다. 온천 바로 옆에는 웅장한 바스 애비, 바스 아베이, 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딕 양식의 이 성당 내부에 들어서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풀턴 브리지, 풀테니 브리지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구조를 지닌 이 다리 양쪽에는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다리를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을 지나가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해질 무렵 다리 위로 퍼지는 황금빛 노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처럼 바스는 정교하고 매력적인 골목길과 멋들어진 카페,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이 일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익혀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부모님처럼 모든 손님들에게 무한정 관대하지 못한 편입니다. 특히 몇 달 전 경험했던 끔찍한 사건 이후로 아시아계 손님을 받는 것 자체에 깊은 거부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경험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 중국인 가족 4명이 저희 민박집을 예약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우선 그들의 위생관념은 저희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욕실을 사용한 후에는 물이 사방으로 흥건하게 튀어 있었고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비누 거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용한 수건은 제대로 걸어두지 않고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습니다. 문제는 주방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원래 저희 민박집은 손님들이 주방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무단으로 열어보더니
저희 가족이 먹으려고 준비해둔 식재료를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을 내어드렸는데 그들은 음식 위로 침을 뱉으며 맛이 이상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입에 넣었던 것을 뱉어내고 접시에 남은 음식을 마구 섞어 놓는 무리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객실 상태는 더욱이 끔찍했습니다. 퇴실하는 날 객실 문을 열어본 순간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온갖 쓰레기가 난잡하게 널려 있었고 침대 시트에는 지우기 어려운 기름때와 각종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방 안에 그대로 남겨두는 바람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심지어 욕실 변기까지 막혀버려 추가적인 수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방을 청소하면서 울음을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다시는 아시아 손님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손님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부모님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별이 아니라 혹독한 경험을 통해 얻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시아계 손님들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부모님께서는 한국인 가족의 예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제게 전하셨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면 어쩌지? 저번 중국인 가족처럼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시아인이 그런 것은 아니란다. 올리비아. 그래도 이번에는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주장하자 부모님은 이미 그들이 여행 계획을 세웠을 텐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한국 가족을 투숙시키기로 결정되었지만 제 속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지저분하고 무례한 손님들이면 어떡하나. 저는 한국 가족을 맞이할 날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가족이 도착한 날, 저는 일부러 부모님께 인사와 안내를 맡기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번 중국인 가족일 이후로 아시아 손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을 대면하니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단정한 분위기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뛰어다니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부모님 곁에서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속단할 수 없어. 처음엔 저번 가족도 별 문제가 없어 보였으니까. 저는 경계를 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식사 자리를 회피했습니다. 보통 손님들이 오면 함께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가 식탁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주방 근처에서 몰래 그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하신 음식이 나오자 한국 가족은 정말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할머니의 요리를 칭찬하는 일은 흔했지만 이렇게 극도로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번 중국인 가족도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결국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떠났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객실과 욕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들이 사용한 욕실을 가장 먼저 점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욕실이 너무나도 청결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는 물 한 방울 튀어 있지 않았고 수건도 젖은 채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접혀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샴푸나 비누 같은 개인 용품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는 손님이 있었나? 저는 다른 곳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조용히 그들이 사용한 식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설거지가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면 식탁에 그릇을 그대로 두고 가거나 씻더라도 대충 헹구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가족은 설거지를 깨끗이 마친 후 물기까지 닦아 제자리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거 혹시 일부러 깨끗하게 보이려고 연출하는 건가? 저는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의심은 오래가지 않아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우연히 그들이 객실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행하는 입장이지만 숙소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하고 나가야 해. 라고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아이들에게 차분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다음 손님이 왔을 때 우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그 말을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조용히 해야 해. 아이들은 네 아빠, 조용히 할게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물건을 만지거나 망가뜨리면 안 돼. 우리 집이 아니잖아. 여기는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공간이야. 아이들은 네, 조심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번 손님들과는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태도도 모두 경이로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겪었던 저번 손님들과 완전히 다른 부류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이 한국 가족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완전히 경계를 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가족이 민박집을 매우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욕실도 청결했고 설거지도 자발적으로 했으며 쓰레기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혹시나 하는 마지막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저번처럼 마지막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날이 되면 여행객들이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곳이라고 여기며 긴장을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짐을 챙기고 방을 정리하지 않은 채 떠나는 손님들도 있었고 심지어 수건이나 슬리퍼 같은 비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번 중국인 가족 역시 처음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막상 떠난 후에는 방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까지도 조용히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가족이 퇴실하기 전날 밤,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아버지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부모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인데 혹시 퇴실 전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사실 저희는 손님들에게 퇴실 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저 짐을 챙겨 나가면 저희가 그 이후에 청소를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가족은 스스로 먼저 나서서 퇴실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물어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아버지는 다시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깨끗이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여행객들이 퇴실 전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보통은 아침이 되면 허둥지둥 짐을 챙겨 서둘러 떠나기 바쁘죠. 그런데 이 가족은 떠나기 직전까지도 숙소에 대한 깊은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괜찮다고 여러 번 사양하셨지만 한국인 아버지는 끝까지 최소한 쓰레기라도 미리 모아놓겠다고 하시며 주방에서 비닐봉지를 챙겨 가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르구나 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들이 체크아웃한 직후 객실을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마지막 순간에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침대 시트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적당히 열어두어 환기가 잘 되어 있었고 욕실 역시 사용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어디에 쓰레기를 숨겨둔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때 방 안쪽에 얌전히 모아진 쓰레기 봉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별도로 분리되어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욕실에서 나온 작은 쓰레기들까지도 하나하나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이럴 수가. 보통 손님들은 쓰레기를 방 안 아무 곳에나 두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일부는 욕실이나 책상 아래에 그냥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가족은 자신들이 머문 흔적조차도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동안 저는 하나의 나쁜 경험 때문에 아시아계 여행객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단순히 국적이 같다고 해서 같은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한국 가족은 지금까지 저희 민박집을 방문했던 어떤 손님들보다도 훨씬 더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떠니, 올리비아? 네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생겼니? 저는 순간 부끄러워졌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날 오후 한국 가족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배웅을 위해 현관으로 나가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들과 제대로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조차 꺼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청소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예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숙소였어요. 아이들도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아버지가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더니 부모님께 건넸습니다. 영국까지 가져온 건데 저희가 너무 잘 머물다 가서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놀라며 봉투를 받아 열어보셨습니다. 안에는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약과와 한국에서 가져온 김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많이 즐겨 먹는 전통 과자인데요. 달콤해서 커피와 함께 드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국 김인데 그냥 밥과 함께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보통 여행객들은 숙소에서 지내고 나면 감사 인사 정도만 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가족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저희를 배려하며 선물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깊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좋은 손님을 만나서 감사한걸요. 한국 가족은 마지막까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그들을 배웅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인 손님을 무조건 경계하지 않을 거야. 아니, 오히려 한국인 손님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환대해야겠어. 이번 경험 덕분에 저는 사람을 국적이 아닌 그들의 진정한 행동과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가족을 배웅한 후 저는 다시 민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선물로 받은 약과와 김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에 한국 손님이 온다면 이번엔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맞이해야겠다. 한국 가족을 배웅하고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서 그들의 차가 저 멀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약과와 김이 담긴 종이봉투를 꼭 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손끝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처음 한국 가족의 예약을 받았을 때 저는 극도의 긴장감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저번 중국인 가족처럼 무례하고 지저분한 손님일까봐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의 부정적인 경험만으로 모든 아시아인들을 같은 부류로 일반화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국적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태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 가족이 저에게 그 진실을 직접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 민박집에는 계속 손님들이 찾아왔고 저는 평소처럼 예약을 관리하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인 손님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예의가 바른 걸까? 아니면 저 가족이 특별했던 걸까? 궁금증이 솟아나기 시작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한국 문화, 여행객 예절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관련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보니 한국인들은 대체로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린다거나
식당에서 테이블을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는 모습 같은 사진과 글들을 보면서 정말 저번 한국 가족만의 특별한 특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학습하다 보니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가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강력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모아둔 여행 자금을 보며 고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해볼 계획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최우선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 맛있는 음식,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검색하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에서도 저희 민박집처럼 따뜻한 가정집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숙소를 탐색하던 중 제주도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을 발견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으며 한국 가정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야.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고 마침내 한국으로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주도의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와 질서정연한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하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오셨구나. 먼 길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순식간에 긴장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방을 안내해 주시며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내면 돼요. 저녁은 꼭 여기서 드시고 가야 해요. 제주도까지 오셨으면 제주 음식을 제대로 맛보셔야죠. 사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대감도 밀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박집의 작은 식당에 식탁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할머니가 저희 민박집에서 준비했던 저녁 식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 가족이 감탄하며 식사했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마주한 음식들은 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구이였습니다. 제주산 고등어를 바삭하게 구워낸 요리였는데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에 식욕이 확 살아났습니다. 한 조각 떼어 물자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잡은 고등어로 구운 거예요. 고등어는 제주산이 최고로 맛있답니다. 아주머니의 자부심 가득한 말씀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맛본 것은 갈치조림이었습니다. 큼직한 갈치 토막이 빨갛게 양념에 졸여져 있었는데 국물을 떠서 밥 위에 살짝 얹어 먹으니 깊고 진한 양념 맛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고 들었지만 생각보다 맵지 않고 오히려 뛰어난 감칠맛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요리는 옥돔구이였습니다. 옥돔은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라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추천해 주셔서 한 입 먹었는데 부드러우면서도 짭조름한 감칠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고소한 맛이 완벽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라산에서 채취한 나물 반찬들, 싱싱한 성게미역국,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한라봉까지 저는 이 식사를 하면서 한국 가족도 우리 민박집에서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그 정성이 맛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제주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라고 하여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느라 힘들었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고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며 퍼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래서 다들 제주도를 찾아오는구나. 그 순간 저는 한국 가족이 영국을 여행하면서 감탄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우리 민박집을 감탄하며 칭찬했을 때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한국에 와서 이 놀라운 풍경을 직접 보니 그들이 왜 그렇게 깊이 감동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우도였습니다. 작은 섬이었지만 너무나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고 특히 푸른 바다와 눈부신 하얀 백사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도에서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해변을 걷는데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라산 등반도 시도했습니다. 물론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중턱에서 바라보는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장엄하고 멋졌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먹은 흑돼지 구이는 그야말로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제주도를 여행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박집에서 함께 머물던 한국인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성산 일출봉을 오르다가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 여행 정보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들끼리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다는 것 등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화적 특징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저는 그에게 점차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저에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한국에 다시 올 생각이 있나요? 저는 웃으며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저는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편견에 사로잡혔던 올리비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한국을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망설임 없이 다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서 더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 문화를 깊이 경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단 한 가족의 한국인 손님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제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고대하고 있는 지금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성장하고 깊게 박혀있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을 삶의 일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심 어린 사연을 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U 제고 유튜버 IQ 하벳 패크 하이고 선백 축구학회 천재작가의 통찰 아시아 혐오하던 영국 민박집 딸 이것 때문에 한국에 무릎 꿇은 실제 사연 역대급 반전 비엘 라이븐 반 알라파마나 쳇다르뜨리아 아투모파네스타이어 저는 절대 아시아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을 단번에 깨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남서부의 작은 도시 바스에서 부모님과 함께 민박집을 운영하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바스는 고풍스러운 로마시대 온천과 조지 왕조 시대의 건축물이 남아있는 관광도시예요. 덕분에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이 끊이지 않죠. 우리 가족은 20년 전통의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민박집은 할머니가 시작하셨는데 할머니는 젊은 시절 요리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박집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맛있는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졌죠. 특히 유럽 음식과 동양 음식을 조화롭게 섞은 요리를 내놓으면서 입소문이 났어요.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는데 할머니가 만든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우리 집을 예약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저희 집은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 4개의 샤워실이 있어서 최대 8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조용한 가정집 분위기와 넉넉한 주차 공간 덕분에 가족 단 이 여행객들이 자주 찾아와요. 저희 부모님은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따뜻한 환대를 베푸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숙박업이 아니라 가정의 온기를 나누는 일이라고 늘 말씀하시죠. 또한 저희 민박집은 바스의 주요 관광지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단연 로마시대 온천이에요. 2년 전 로마인들이 만드니 온천은 여전히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어서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명소예요. 그리고 온천 바로 옆에는 웅장한 바스 애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곧 양식의 성당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곳은 풀턴 브리지예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를 연상시키느니 다리는 양쪽에 상점들이 늘어서 있어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 마을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해질 무렵 위로 퍼지는 황금빛 노을은 정말 아름답니다. 이처럼 바스는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멋진 카페,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요.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이 일을 자연스럽게 익혀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부모님처럼 손님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편입니다. 특히 지난번 겪었던 끔찍한 사건 이후로 아시아인 손님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졌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달 전 중국 가족이 우리 민박집을 예약했습니다. 4명의 가족이었고 부모님은 항상 하시던 대로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들이 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우선 위생관념이 너무 달랐어요. 욕실을 사용한 뒤에는 물이 사방으로 흥건했고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추워는 제대로 걸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방에서도 무례한 행동이 많았어요. 원래 우리 민박집에서는 손님들이 주방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은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우리 가족이 먹으려고 준비해둔 음식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는데 음식 위로 침을 뱉으며 맛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하지만 그들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고 접시에 남은 음식을 섞어 놓는 행동을 서슴며 방태도 말할 수 없이 끔찍했어요. 퇴실하는 날 문을 열어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침대 시트에는 기름때와 얼룩이 가득했어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방 안에 그대로 남겨둬서 악취가 진동했어요. 심지어 욕실 변기까지 막혀 있어서 추가로 수리비가 들었죠. 저는 그 방을 청소하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부모님께 다시는 아시아 손님을 받지 말자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손님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저는 고개를 가로죠. 이건 차별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그렇게 저는 아시아인 손님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부모님께서 한국인 가족의 예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번 중국인 가족처럼 엉망으로 사용하고 가면요. 하지만 부모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시아인이 그런 건 아니야, 올리비아. 그래도 이번에는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제가 주장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여행 계획을 세웠을 거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너무 무책임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결국 한국 가족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속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에도 저번처럼 더럽고 매너적인 손님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저는 한국 가족을 맞이할 날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가족이 도착한 날, 저는 일부러 부모님께 인사화를 맡기고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번 중국인 가족 이후로 아시아 손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또다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을 보니 예상과는 조금 달랐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도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옆에서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야.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번에도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으니까요. 일단 방을 쓰는 걸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식사 자리를 피했습니다. 보통 손님들이 오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 이번엔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할머니가 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주방 근처에서 몰래 그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나오자 한국 가족은 정말 놀랍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곧 장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외국 손님들이 할머니의 요리를 칭찬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저번 중국인 가족도 처음엔 밝고 친절했지만 결국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방과 욕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들이 사용한 욕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욕실이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에 물 한 방울 튀어 있지 않았고 수건도 젖은 채 아무렇게나 던져진 게 아니라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샴푸나 비누 같은 개인 용품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상 안에 원래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 손님이 있었나?
저는 다른 곳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식사 후 그들은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조용히 그들이 사용한 식탁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면 그냥 식탁에 그릇을 두고 가거나 씻더라도 대충 헹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한국 가족은 설거지를 깨끗이 마친 뒤 물기까지 닦아 제자리에 정리해 놓았던 겁니다. 이거 일부러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혹시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깨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들이 방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여행하는 입장이지만 숙소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쓰고 나가야 해.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우리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는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조용히 해야 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조용히 할게요. 그리고 함부로 물건 만지거나 망가뜨리면 안 돼. 우리 집이 아니잖아. 여기는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공간이야. 네, 조심할게요.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번 손님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태도도 모두 놀라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번 손님들과 완전히 다르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이 한국 가족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완전히 경계를 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가족이 민박집을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욕실도 깨끗했고 설거지도 스스로 했고 쓰레기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 혹시나 하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저번처럼 마지막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떠나는 날이 되면 여행객들은 이제 다시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충 짐을 챙기고 방을 정리하지 않은 채 떠나는 손님들도 있었고 심지어 수건이며 슬리퍼 같은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번 중국인 가족도 그랬어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막상 떠난 후에는 방이 엉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까지도 조용히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가족이 떠나 하기 전날 밤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아버지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부모님께 말을 걸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인데 혹시 퇴실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사실 우리가 퇴실할 때 손님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짐을 챙겨서 나가면 우리가 그 후에 청소를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가족은 스스로 먼저 나서서 퇴실 전 해야 할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부모님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씀하셨다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나가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깨끗이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여행객들이 퇴실 전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아침이 되면 정신없이 짐을 챙겨서 서둘러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가족은 떠나기 전까지도 숙소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괜찮다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한국인 아버지는 끝까지 최소한 쓰레기라도 미리 모아놓겠다고 하며 주방에서 비닐봉지를 챙겨갔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들이 체크아웃하고 난 후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저번처럼 마지막 순간에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이 너무 깨끗했던 겁니다. 침대 시트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도 적당히 열어두어서 환기가 되어 있었고 욕실 역시 사용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방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혹시 어디 숨겨둔 쓰레기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방 안쪽에 얌전히 모아진 쓰레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따로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욕실에서 나온 작은 쓰레기까지도 하나하나 모아둔 상태였어요. 이럴 수가. 보통 손님들은 쓰레기를 방 안 아무데나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부는 욕실이나 책상 아래에 그냥 던져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한국 가족은 자신들이 모은 흔적조차도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가족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동안 저는 저번 일 때문에 아시아인 여행객들 전체를 한꺼번에 판단해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단순히 국적이 같다고 해서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한국 가족은 지금까지 우리 민박집을 다녀간 어떤 손님들보다도 더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빙긋 웃으셨어요. 어때? 올리비아?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생겼니? 저는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날 오후 한국 가족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배웅을 위해 현관으로 나가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들과 제대로 마주보며 인사하는 것도 꺼려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청소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예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좋은 숙소였어요. 아이들도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아버지가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더니 부모님께 건넸어요. 영국까지 가져온 건데 저희가 너무 잘 머물다 가서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놀라며 봉투를 받아 열어보셨습니다. 안에는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약과와 한국에서 가져온 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많이 먹는 전통 과자인데요. 달콤해서 커피랑 드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국 김인데 그냥 밥이랑 먹어도 맛있어.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의 순간 멍해졌어요. 보통 여행객들은 숙소에서 지내고 나면 감사 인사 정도만 하고 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배려하며 선물을 준비해 온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좋은 손님을 만나서 감사한 거요. 한국 가족은 마지막까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그들을 배웅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인 손님을 무조건 경계하지 않을 거야. 아니, 오히려 한국인 손님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겠어. 이번 경험 덕분에 사람은 국적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가족을 배한 후 저는 다시 민박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선물 받은 약과와 김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에 한국 손님이 온다면 이번엔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맞이해야겠다. 한국 가족을 배한 후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면서요. 선물로 받은 약과와 김이 든 종이봉투를 꼭 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손끝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 가족의 예약을 받았을 때 저는 잔뜩 긴장했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했어요. 저번 중국인 가족처럼 무례하고 지저분한 손님이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의 나쁜 경험만으로 모든 아시아인들을 같은 부류로 생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은 국적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태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 가족은 저에게 그걸 직접 보여줬어요. 그 후로 우리 민박집에는 계속 손님들이 찾아왔고 저는 평소처럼 예약을 관리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인 손님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예의가 바른 걸까? 아니면 저 가족이 특별했던 걸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어요. 한국 문화, 여행객 예절 관련된 글들을 하나도 읽다 보니 한국인들은 대체로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거나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나가는 모습 같은 사진과 글들을 보면서 정말 저번 한국 가족만의 특징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가보면 어떨까?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모아둔 여행 자금을 보면서 고민했어요. 사실 저는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해볼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먼저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꽃 맛있는 음식, 대중교통, 이용법 등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설레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한국에서도 우리 민박집처럼 따뜻한 가정집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숙소를 찾던 중 제주도에 있는 작은 민박집을 발견했어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해 있고 한국 가정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딱이야.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주도의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민박집에 도착하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오셨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방을 안내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면 돼요. 저녁은 꼭 드시고 가야 해요. 제주도에 오셨으면 제주 음식 제대로 드셔봐야죠. 사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걱정도 됐지만 동시에 엄청 기대되기도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박집의 작은 식당에서 식탁이 차려졌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순간 할머니가 준비했던 민박집의 저녁 식사가 떠올랐어요. 한국 가족이 감탄하며 먹었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직접 마주한 음식들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고등어 구이였어요. 제주산 고등어를 바삭하게 구워낸 요리였는데 노릇노릇한 비주얼의 식욕이 확 살아났어요. 한입 베어 물자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 이거 제주도에서 잡은 고등어로 구운 거예요. 고등어는 제주산이 제일 맛있다니까요. 아주머니의 자랑스러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먹은 건 갈치 조림이었어요. 큼지막한 갈치 토막이 빨갛게 조여져 있었는데 국물을 떠서 밥 위에 살짝 얹어 먹으니 깊고 진한 양념 맛이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맵지는 않고 오히려 감칠맛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옥돔구이였어. 옥돔은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예요. 아주머니가 추천해 주셔서 한 입 먹었는데 와, 부드러우면서도 짭조름한 감칠맛이 환상이었어요. 생선 특유의 비린내도 전혀 없고 고소한 맛이 제대로 느껴졌어요. 그 외에도 한라산에서 나는 나물 반찬들 싱싱한 성게미역국,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한라봉까지 전은이 식사를 하면서 한국 가족도 우리 민박집에서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그 정성이 그대로 맛으로 전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어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라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가봤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힘이 들었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어요. 저 멀리 끝없는 바다가 보이고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며 퍼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래서 다들 제주도를 찾는구나. 그 순간 저는 한국 가족이 영국을 여행하면서 감탄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우리 민박집을 감탄하며 칭찬했을 때 저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한국에 와서 이 풍경을 보니 그들이 왜 그렇게 감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우도였어요. 작은 섬이었지만 너무나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고 특히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도에서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바닷가를 걷는데 바람이 기분 좋게 불러와서 영화 속 한 장면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또한 저는 한라산 등반도 봤어요. 물론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중턱에서 바라보는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멋졌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먹은 흑돼지 구이는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제주도를 여행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민박집에서 함께 머물던 한국인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요. 우연히 성산 일출봉을 오르다가 만나게 되었고 서로 여행 정보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친구들끼리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다는 것 등 제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함께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다음에도 한국에 올 생각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저는 한국을 떠난 후에도 그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올리비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요. 지금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편견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한국 가족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나아가 인생을 바꿀 경험까지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려지는 지금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편견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을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소중한 시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